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철쭉제 하면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소백산 철쭉제가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피는 철쭉과는 다른 종류의 철쭉이 우리 울산에서 자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영남알프스의 중심산 능동산에서인데요.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능동산,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울산과 밀양의 경계에 있는 능동산. 그런 산도 있었어 하며 갸웃하실 텐데요. 그곳의 풍광과 역사를 알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희 오늘 어디로 가는 건가요? 오늘 이제 능동산 가는 겁니다. 능동산. 능동산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베네골 입구 삼거리입니다. 삼거리. 그러니까 지금 올라와가지고 네. 그 요리 가면 옛날에 성남제 성남 터널로 가는 길이고 네. 요 베네제라고 있잖아요. 보이는 쪽이 베네제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능동산. 능동산. 예, 능동산이 바로 이쪽이고 그 옛날에 이제 이 길이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옛날 그 아주 비포장 때는 장군들이 다니는 길, 장군들, 그 보부상 네. 이런 사람들이 다녔어요. 오. 그래서 사실은 포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제법 길 깨끗해졌는데 옛날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뭐 그런 옛날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동산으로 가기 위해 들러야 하는 베네제입니다. 영남알프스의 기점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도로가 이렇게 환하게 닦여 있지만 옛날엔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이야, 예. 경치가 끝내주네 선생님. 아, 이곳에 예. 이런 절경이 숨어 있었네요. 예, 그렇죠. 경치가 너무 좋지요. 네. 계곡을 보면 저 멀리 보이는 저게 새동골, 새동골이라 그러잖아요. 유명한 골짜기잖아요. 그 내려오면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성남사 있고 행정마을, 뭐 우리 상부에 그죠, 이 행정마을이고 여기 올라오는 요거는 이제 그 청수골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골짜기입니다. 청수골. 맑은 물, 맑은 정자, 그 물숫자지요. 특히 청수골은 옛날에 신앙의 피난지, 가톨릭 박해받을 때 그때 요 신도들이 들어 마을 안에 이뤘어요. 그 살티 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원래 요 안에 안살티라 그래. 안살티. 바깥살티. 그래 지금 바깥살티죠. 베네제 입구 청수골. 이곳엔 천주교 신자들의 순교지 살티 마을이 있는데 이렇게 첩첩산중에도 사람의 발자취와 역사가 골골이 묻혀 있습니다. 야, 와, 좀 예. 전에 본 골짜기랑은 예. 또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선생님. 그렇죠. 예. 와, 이곳은 또 어느 쪽인가요? 이거는 이제 베네골이죠. 베네골. 네. 베네골이라는 게 배라는 게 이천, 배 먹는 배 있잖아요. 네. 그 이라고 그러고 음. 내를 내천자잖아요. 그래 이천리라 그래. 이천리계곡. 그래 지금 요 가보시면 안에 배꽃이 이제 막 펴가지고 그 배가 지금 막 요만히 달렸어요. 달려가 지금 조금만 있으면 비가 오면 배가 이래 막 떨어지거든요. 네. 이 배나무 열매가 산배, 돌배라 그러잖아요. 그게 참 아름답고. 와. 그리고 요 이제 보시면 저리 저 멀리 면 골짜기 보면 저 부산의 금정산이 보여요. 금정산. 고당봉이 이제 보여요. 아, 이쪽이 그럼 부산 가는 길이겠네요? 예, 부산 쪽이죠. 그래서 그 여기는 이제 지금 요 자리는 이제 분수령입니다. 분수령. 그러니까 물이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요리 구르면 낙동강이 되고 요리 구르면 이제 태화강이 되고 그래서 아주 고개를 이제 물이 못 넘죠. 역사적으로도 이 베네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요? 아, 예, 그렇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고대 삼국 시대에 네. 그 여기서 경계를 여기는 가야 땅이고 이쪽은 신라 땅이고 신라 땅 그 언양 쪽은 네. 그래서 그 옛날에 여기 이제 그 군사들이 오고 가고 그랬어요.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요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그 낙동강, 물금, 금강가야 김해가 돼요. 그래서 강 건너면 이리 올라오면 군사들이 올라오죠. 그래서 그 신라 때 요 막기에서 군건정이라는 곳이 참 유명한 게 그 이제 정이라는 게 말하면 군대가 주둔됐다. 군대. 그래 일개 뭐 대대라든지 뭐 저 군대가 많이 주둔해가지고 이 넘어오는 그 가야군 또는 어떨 때 백제군도 쳐들어요. 백제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그걸 막았어요. 싸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군국적이 이제 유명했고, 그리고 또 우리 6.25 때는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빨치산들의 경계였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해방구라 그래서 해방구. 빨치산들이 한 몇백 명이 여기 살아가지고 주둔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3년 동안 들어가지를 우리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토벌 때만 들어갔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이제 그 막 인민군 막 자기 노래 부르고 뭐 붉은 깃발 올리고 이라도 뭐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6.25가 거의 끝나가지고 토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 사라졌지요. 막 그런 안타까운 우리 민족의 그 어떤 그 순환사도 이 베네골에 이제 꼴짝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자연경관만 참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네. 곳이었군요. 예, 예. 그런데 오늘 이곳엔 왜 오자고 하신 건데요? 오늘 이제 능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기 위해서 그 저기가 능동산입니다. 평평하게 뭐 능치는 평평하기도 한데 그 저기에 이제 여기 한 700m 되고 여기 850m 돼요. 네. 한 150m 올라가면 이제 능동산 저기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한번 그쪽으로 가보려고 왔어요. 베네제를 내려다보고 있는 저곳이 능동산입니다. 이곳 능동산엔 어떤 삶과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오늘 산에 간다고 해서 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 있었을 뻔했어요. 굉장히 가기 쉬운데요. 그렇죠. 능동산 가는 길은 뭐 아주 이렇게 길이 좋습니다. 이렇게 길이 아주 주변에 뭐 이렇게 숲도 있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산이 능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맞아요. 길이 정말 잘 닦여 있어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예. 주말에 나들이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베네제에서 능동산 턱 밑까지 임도가 있어 편안했습니다. 마치 뒷동산에 소풍 온 기분이 들었는데요. 능동산은 이래서 좋습니다. 이쪽에 이정표가 있네요. 예, 능동산 정상으로 향하려면 이 길로 가는 예, 거예요? 여기로 요 계단 쪽으로 쭉 올라가면 능동산 정상이 나와요. 와, 그럼 선생님 여기 뭔가 지도가 있네요. 요 지도입니다. 영남 알프 지도. 우리가 있는 곳이 이제 지금 요 능동산이잖아요. 여기 능동산. 네. 바로 요 밑입니다. 요 밑에. 지금 요 밑에 지금 우리가 와 있어요. 네. 여기에. 그래서 보면 이 동쪽으로 봅시다. 동쪽에는 고원산이 있습니다. 고원산. 고원산이 있고, 자 서쪽에는 뭐가 있느냐? 서쪽에는 이제 서쪽에 있는 산은 이제 우리가 보면 제약산과 천왕산. 그렇죠. 천왕산, 제약산이 서쪽에 있지요. 남쪽에는 뭐냐? 남쪽에는 보면 이제 우리 그 가늘산, 신불산. 굵직굵직한 예, 산들이 예. 있네요. 영축산까지. 예,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요 반대가 북쪽이 이제 가지산. 가지산이 쭉 이래 고에 넘어 있죠. 저 산이 이제 이 맥이 있는 겁니다. 그래 다섯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심이 바로 요 능동산입니다. 영남 알프스의 중심 질환이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또 다른 숨겨진 역사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선생님, 이거 능동산 관련해서 혹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요 이제 이긴 이 지역이 네. 천왕산 도요지 사적입니다. 사적. 도요지라는 게 예. 뭔데요? 그 도자기 만들던 곳, 도자기. 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적으로 오래전에 60년대 지정이 됐습니다. 왜냐면 무척 유명한 곳이니까. 이 도자기가 한 10여 곳이 있습니다. 10여 곳. 옛날에 도자기 굽던데, 가마터.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백자를 구웠는데, 임진왜란 이전에는 이제 분청사기, 또 청자 같은 이런 걸 구웠습니다. 천왕산 자락에서 능동산 자락까지 1960년대 지정된 도요지 사적지가 있다니 이곳이 조선시대 도자기 주산지였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흙이 좋고, 물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래 등료라 그러잖아요. 이래 가마, 거기 이제 연료,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당시에 임진왜란 이전에 도공들은 여기를 참 사랑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온대기 사사평까지 쭉 하면 이제 도자기 가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가 참 어떻게 보면 울산 도자기의 발원지다. 울산 도자기가 가장 흥했던 곳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 사사평이라는 곳이 산이 있는 곳이니까, 물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대단한 우리 조선의 큰 도요지가 바로 여기 사사평에 능동산 기슭에 있었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골짜기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능동산 산행은 그리 힘들지 않았는데요. 쇠점골 약수터를 지나 10여 분 남짓 오르면 바로 정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정상이네 선생님? 예,
그렇죠. 예, 뭐 표시가 이야, 정상이다. 예. 와. 저희가 제법 네. 올라왔는데요. 여기 해발 983m라고 나와 있네요. 아, 저희가 예, 예, 꽤 맞습니다. 높이 올라온 거네요. 예, 그렇죠. 거의 한 700m 남짓에서 올라와서 이게 제법 야, 올라왔죠. 와.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기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에 예, 예. 오니까. 예, 초록초록한 기운도 그렇고요. 예, 풍광도 또 끝내주고요. 예, 예. 능동산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요? 아하. 그렇지. 능동산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래가 많습니다. 왜 능동산이냐? 그 이제 능이라는 게 이제 왕능, 왕능. 그 무덤 능자잖아요. 동은 이제 구멍동자, 계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능이 있는 계곡. 능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요 넘어가면 이래 뭐 계곡에 능이 있다 그래요. 무덤이 있다. 옛날 왕의 무덤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능동산이라 그러죠. 아, 그렇군요. 하도 놀라운 역사 이야기를 들어서 왕의 능이 있었다고 해도 그러려니 했는데요. 이곳에 철쭉 군락지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곳이 철쭉의 자생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예. 이렇게 제 옷같이 예쁜 철쭉꽃들이 정말 예. 많이 폈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거 능동산에 왜 이렇게 철쭉꽃이 많은 거예요? 아, 이게요. 철쭉에 20만 본이 자란다 그래. 20만 본. 그렇게나 많이요? 예, 왜냐하면 이 철쭉이라는 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어떤 꽃이냐? 우리나라에서 진짜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무궁화만큼 아름다운 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에 이 철쭉도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산철쭉이라고 빨간 게 있습니다. 빨간 거 낮은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조금 더 철쭉 진한 꽃이요. 그렇죠. 네. 그게 철쭉 축제를 많이 하는데 아. 사실은 높은 데 있는 이 흰 철쭉 연한 철쭉. 아, 그렇죠. 네. 이게 진짜 철쭉입니다. 이게 아. 이거는 이것에 이제 있는 곳은 바로 여기 네. 여기 이 가지산 영남알보스가 철쭉의 발원지입니다. 발원지. 그 철쭉을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라도 능동산에 예. 꼭 와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 일의 식물 사진에 보면 철쭉의 원산지는 남한, 어허, 코리아다. 그렇구나. 그 중에서 울산이다. 울산 능동산이다. 그렇죠. 산철쭉과 철쭉이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 오늘에야 알았는데요. 능동산의 수많은 비밀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능동산에 대해서 예. 알게 됐거든요. 예. 이거 능동산,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뭐 너무 우리가 이제 뭐 얘기했듯이 네. 아름다운 대자연, 뭐 철쭉이라는 아름다운 대자연이 있고 또 역사가 있고 우리 아름다운 참 이곳이 참 우리 여러 성지의 발원지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지금도 참 아름답잖아요. 대자연이고.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 무조건 잘 가꾸어 가지고 후손들한테 잘 좋은 곳으로 우리가 보존해서 넘겨주는 것이 참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함께 능동산을 쭉 돌아봤는데요. 영남 알프스 주변 모든 길은 이곳 능동산을 통해서 간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갑갑했던 마음, 이곳 능동산 풍광을 보면서 달래보시는 건 어떨까요?